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이번엔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된 겁니다. 전쟁 영웅. 여당에선 그를 그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천안함과 연평도 추모 이래도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계속해서 군 골프장에서 공을 쳐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5년간 골프장 이용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2년 6월 15일 이때는요 제1연평해전 기념일이었습니다. 연평해전 기념일 제1 평택 만포대 골프장에서 그때 당시 골프를 즐기고 있었고요. 2013년 11월 23일 이날은 연평도 포격 도발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택 만포대 골프장에서 역시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의 연평도 포격 도발 추모 행사 때도 수원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고요. 천안 피격 6주기 추모 행사에도 용인 처인 골프장에서 송 장관 후보자는 골프를 즐겼습니다. 최근 5년간 군 골프장의 이용 현황은 295번, 매주 한 번 이상 군 골프장에서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이게 이제 군 골프장 이용만 매주 1번 이상으로 나온 건데요. 민간에서 이제 법무법인 율촌에도 있고 막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 골프장까지 이용했던 그 횟수를 좀 따져보면은 정말 이제 골프를 많이 사랑했던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은 군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골프장을 뭐 많이 갔느니 말았느니에 대한 여부는 일단 개인의 선택과 기호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2008년 전역 이후에 새롭게 공직을 맡거나 정계에 진출하거나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일단 없는 게 분명했다라는 게 저는 좀 보여진다는 거고요. 가장 좀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추모 행사도 있지만 저는 이 천안함 이 추모제가 있었던 그날에도 골프장을 갔다는 걸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본인은 해군 출신이지만 그리고 이게 국방장관이 후보자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을 통할해야 되는 군 통수권 이제 군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 이제 부모님 길 같은 경우에 또 골프 치러 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일단 가지 말아야 되는 날짜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아무리 전역을 하고 한 예비역이라고 하더라도 해군 참모총장까지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 그리고 애국심 같은 게 있다라면은 적어도 그런 날들에는 골프를 좀 자제하는 것들이 맞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번 주가 거의 데드라인인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대통령에게 말미 기일을 좀 달라고 얘기했지만 현재로서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런 얘기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도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큰 흠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송 장관은 무조건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송 장관이 이에 대한 해명 냈습니다. 어떤 해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골프장 출입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회피한 이상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골프장에 간 게 문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 해군과 해병대의 추모 1인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본인께서 제1연평해전 기념일, 연평도 추모일, 천안함 침몰, 추모, 행사 이때마다도 아무런 생각 없이 골프를 쳤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송영무 후보자를 끝까지 고집하는 제일 큰 명분이 그거잖아요.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거 아닙니까?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건데 지금 드러난 몇 가지 의혹을 보면 국방개혁을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의 도덕성에 지대한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자체가 사실은 국방개혁을 앞서서 이끌어 가야 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폭격이 일어나서 우리 군인들이 2명이나, 우리 민간인 2명이나 죽었고, 그다음 천안함에서 36명의 해군들이 죽어나갔던 그것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있는 날에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 아무리 민간인이 됐다고 하지만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간인이니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한다는 것은 지금 본말이 전도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해명이 오히려 더. 그렇죠. 이게 똑같은 해명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대령 진급하기 전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됐는데 헌병들이 이첩했는데 기록 자체가 삭제되면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방개혁이 어떤 개혁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마치 지금 국방개혁이라는 게 육군을
조져가지고 해군이 나서가지고 3군에 좀 균형된 어떤 군을 좀 체계를 바꾸겠다 이런 식 이야기를 하려는 건 모양인데 그런 식의 국방개혁이라면 저분 아니고도 얼마나 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고 정말 처신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그다음에 해명조차도 너무 자기 스스로의 눈앞에 것만 앞에 앞에 것만 가리기만 급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런 분을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지금 약간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청와대는 아니라 그럽니다만은 여당에서는 제가 실제로 야당의 고위 당직자한테 확인했더니 여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낙마시킬 수 있다. 좀 받아줘라. 우리 국회까지 이제 일괄적으로 잘 타결하자. 그거를 꼭 공식으로 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송영무 후보자는 살려야 되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근데 조대엽 후보자는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뭐 낙마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근데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송영무 후보자 이 국방의 개혁과 그리고 군 기강을 잡는 데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장관이 누구냐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 우리는 국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송영무 후보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방금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연평해전 주역이 그날 기념일에 가서 치는 거 이런 게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고액 자문료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옛날에 근데 아무런 또 음주운전한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처벌과 징계도 받지 않은 이런데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군기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을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 것처럼 양보와 배려 이렇게 해서 협치를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